자, 정윤회 씨와 조응천 전 공직기강 비서관의 이야기 지금 전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정윤회 씨의 전화를 거부한 뒤 경질 통보를 받았다. 이렇게 조응천 씨가 지금 주장을 하고 나섰고요. 자신은 감시견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조응천 씨. 그리고 나는 진돗개가 되겠다 했던 정윤회 씨의 앞으로 계속될 싸움 어떻게 결말이 날지 또 자세히 한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자, 청와대 출입하는 우리 동정민 팀장이 나왔는데요. 네. 오늘 인터뷰 내용부터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지난주 금요일에 세계일보에서 그 정윤회 씨가 국정 개입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십상시라고 말하는 청와대 안팎 인사 10명과 함께 한 달에 2번씩 만나서 국정을 논의했다라는 이제 보도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정윤회 씨와 그 청와대 당사장들이 모두 부인을 한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 이제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그 문건을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보고를 했던 조응천 공직기강 비서관이 언론에 처음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처음 나온 거죠? 예, 등장을 해서 왜 그러면 그 비서실장한테 소문만 갖고 보고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조 전 비서관이 내용이 실제 모임에 참석해서 얘기를 듣지 않았으면 알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자세한 것이었다. 예. 그리고 그거를 처음에 최초 보고한 당시에 공직기강 비서관에서 같이 있었던 박경정이 거짓말을 해서 이득 볼 게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예. 하면서 그 문건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6할 이상은 사실일 것으로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나왔던 해명과 또다시 반박하는 그런 언론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동정민 팀장이 보기에는 이 십상시 모임에 정 씨가 같이 있었고 그 네. 모임에서 참석했던 사람의 이야기를 갖고 보고서를 정리한 거다. 이런 지금 주장을 편 건데 이 얘기 신빙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인터뷰 중에 이제 그 하나는 맞췄죠. 하나 맞았다는 게 이제 그 이재만 비서관이 그동안 정윤회 씨와 연락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실제로 자기한테 정윤회 씨의 관련된 거를 물어봤다. 그러니까 즉 예. 연락을 했다. 이걸 하나 이제 사실을 맞추면서 신빙성이 높아지고는 있는데 일단은 문건 내용만 봐도 상당히 자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까 박 앵커가 갔다 왔지만 이제 식당 이름까지 등장을 하면서 예. 또 실명 이제 그 참석자 이름까지 나오면 상당히 정확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있는데 예. 그렇다고 하면 아직도 의문인 것은 왜 그 당시에 이것에 대해서 실제로 감찰 조사를 하지 않았을까 예. 하는 부분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문건 이외에 어떤 새로운 그 문건을 뒷받침하는 내용은 오늘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만 갖고 더 그 문건이 신빙성이 있냐 없냐를 판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자, 박성훈 논설위원. 네. 지금 박경정이 거짓말을 해서 이득 볼 게 없다. 그러니까 박경정이 거짓말을 했다는 부분. 정윤회 씨가 이렇게 주장했죠.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서 날 음해하고 있다. 음해한 사람이 바로 이 박경정이라는 건데 없는 사실을 만들어낸 사람. 예. 근데 박경정이 거짓말을 해서 이득 볼 게 과연 뭔가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실제 없는 건가요?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문건 유출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는 박경정이 어떤 이 내용 자체가 실체가 있는 것이었다라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이러한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주장을 편다고 볼 수는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이 지금 박경정이 애초에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 동기가 자리에 참석했던 한 사람의 입으로부터 나온 얘기였다. 예.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박경정이 없는 음해를 가령 박지만 씨를 위해서 이런 그 없는 얘기를 지어냈다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내용이 구체적이고 그다음에 그 구체적인 소스가 있다. 이러한 것으로 미쳐보면 그 조응천 비서관의 말에 이름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동정민 팀장 앞으로 이제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이 될 텐데 박경정을 제일 먼저 부를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당신 그 보고서 근거가 뭐냐? 그러면 누구 얘기를 듣고 쓴 거냐? 이렇게 물을 텐데 박경정이 거기서 그걸 공개해서 밝혀지면 지금까지 나왔던 국면과 다른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그렇습니다. 있죠. 오늘 이제 조 전 비서관이 그 참석자 누구로부터 들었다고 했다. 그런데 그 누구로부터 들었는지 내가 들었는데 잘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얘기들도 좀 하는데 결국 그 얘기는 박경정이 처음에 보고 작성자이기 때문에 참석자라고 하면 이제 10명 중에 1명이 아니겠습니까? 그 10명 중에 1명이 실명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 그 실명이 나온 사람도 또다시 조사를 받아야 될 것이고요. 결국 그 얘기를 그러니까 진짜 그야말로 청와대가 얘기한 대로 찌라시 소문만을 모아두어서 한 거냐 아니면 비서실장한테 보고할 만큼 찌라시 수준이 아니라 그 참석자가 얘기를 해줬다는 건 그 찌라시 수준으로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상황은 분명히 예전과는 달라지는 게 되는 겁니다. 60%
이상 사실이다. 이렇게 지금 자신을 하고 있는데 검찰 수사에서 어떻게 드러날지 아주 관심 있게 근데 지켜봐야 될 오늘 부분입니다. 인터뷰에서 좀 아쉬운 거는 예. 60% 이상이라고 하면 왜 자기가 60% 이상이라고 보는지 예. 그리고 실제로 정말 무슨 아까 그 누구한테 들었다고 한다고 하면 그 누구가 누군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밝혀줬으면 예. 좀 이렇게 논란이 해명이 될 텐데 아직까지는 조금 미흡한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는 그 인터뷰에서 보면 네. 다른 내용들은 그 문건에 적시된 다른 내용들은 그 뭐랄까 현실성이 별로 없는 것들도 많이 있다. 예. 이런 얘기 같이 했어요. 그래요. 그 말은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 비서관의 말이 진정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다른 것들은 많이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이 있지만 이 사안에 관해서는 60% 정도를 확신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예. 단순히 시중에 떠도는 찌라시만을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니고 예. 나름대로 박경정과 조응천 공직기강 비서관 팀에서 이 부분의 사실 여부를 여러 가지로 두드려봤던 게 아닌가 예. 이런 추정을 짓게 하는 대목입니다. 자, 오늘 아까 조금 전에도 잠깐 설명을 했는데 핵심이 되는 포인트가 오늘 나온 게 있습니다. 바로 정윤혜 씨가 그동안 한 말 중에 거짓말을 한 부분이 있다라는 주장을 오늘 조응천 비서관이 한 건데 조응천 비서관이 청와대를 나오게 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라는 주장이죠. 네,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제일 재밌는 내용 중에도 하나인데요. 예. 그동안 정윤혜 씨는 한 번도 3인방, 문고리 3인방과 접촉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처음으로 오늘 조응천 비서관이 4월 10일과 11일 예. 당시에 정윤혜 씨로부터 통화를 하고 싶다라는 문자를 본인이 직접 받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폭로를 했습니다. 예, 전화를 먼저 하니까 예. 안 받았다는 받았다. 거잖아요. 모르는 그렇죠. 번호라. 네, 모르는 그랬더니 나 정윤혜입니다. 통화하고 싶습니다라고 문자를 했는데 네. 다시 전화를 했다고 했나요? 전화를 하지 않았다라고 전화를 얘기를 하지 했고 않았다. 그러자 이재만 총무비서관 3인방 예. 중에 한 명인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4월 11일에 다시 연락이 와서 정윤혜 씨 전화를 받으시죠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정윤혜 씨 전화를 받으시죠? 네, 그랬더니 예. 조 전 비서관이 생각해 보고요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전화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4일 후인 4월 15일에 홍경식 전 민정수석이 그동안 수고했다, 그만둬라라고 예. 얘기를 한 거고 조 전 비서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본인이 정윤혜 씨 전화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둔 것 아니겠느냐라고 예, 추측을 추측성 한다 얘기를 했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어쨌든 그동안 이제 이재만 전 비서관이나 정윤혜 씨나 다 서로 접촉한 적이 없다라는 식으로 해명을 해왔는데 일단 거기에 대해서 조 전 비서관이 새로운 사실 얘기를 한 거고 예. 오늘 이제 정윤혜 씨가 이제 저희 채널 A와의 인터뷰에서도 그렇고 실제로 저게 사실이 맞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좀 전에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도 접촉한 인정을 적이 했죠.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조 전 비서관이 약간 힘을 얻은 그런 셈입니다. 자, 이 전화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내보냈다는 걸 인정한 게 아니라 인정한 부분은 이 전화를 안 받은 적이 있다는 걸 인정을 한 거고. 청와대에서는 여전히 이제 조응천 전 비서관은 당시 4월에 세계일보에 청와대 비위자 문건이 유출됐을 때 그 문건 책임자를 찾아내지 못해서 그랬을 때문에 제대로 문서 유출에 대한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만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현재까지는 무게 중심의 추가, 그동안은 정윤혜 씨의 주장, 허무맹랑한 얘기였다라는 정윤혜 씨의 주장에 무게가 실렸었는데 사실은. 왜냐하면 그 JS 가든에 가봤더니 만난 적이 없다고 지금 다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네. 야, 이 얘기가 다 지어낸 거였구나 이렇게 됐는데 새로운 얘기를 지금 조응천 비서관이 꺼내면서 약간 무게중심이 조응천 쪽으로 실려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은 아직 검찰 수사 전이기 때문에 이제 여론의 향방이 누가 더 우위를 가지냐가 참 중요한데요. 예. 그렇게 따지자면 이 메신저가 누가 더 신뢰를 받느냐의 싸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초반에는 이런 스캔들 사건에서는요. 그동안 말씀하신 대로 정윤혜 씨가 상당히 강하게 반박하면서 했던 물론 이 조응천 전 비서관의 오늘 그 인터뷰로 인해서 처음에 폭로한 그 문건, 정윤혜 씨가 국정개입했다는 문건과 관련해서 새로운 사실이 나온 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재만 비서관과 그 정윤혜 씨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사실을 하나 오늘 들고 나왔기 때문에 예. 조 전 비서관이 조금 더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된 겁니다. 자, 지금 정윤혜 씨가 12월 1일 언론 인터뷰를 한 부분을 보면 3인방과 접촉이 없다. 인간적 정의로 보면 나한테 연락하는 게 도리인데 난 섭섭하다. 요 얘기가 지금 신빙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정윤혜 씨의 여러 가지 주장에
혹시라도 거짓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이 좀 커진 부분은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정윤회 씨는 저 부분에 있어서 채널A와의 오늘 인터뷰에서는 접촉이라는 거는 예. 같이 얘기를 해서 뭔가를 이제 도모하거나 해야 되는 건데 자기는 정말 조 전 비서관과 연락을 하고 싶다 이 말밖에 한 게 없다. 예. 과연 그것도 접촉이라고 봐야 되는지 자기는 좀 그렇게 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자, 지난 7월에 국회 운영위가 열렸었는데 여기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출석을 했었습니다. 야당에서 질문이 쏟아졌었는데 바로 정윤회 씨와의 접촉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본인이 어떻게 설명했는지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15년 전쯤에 최근에 만난 적 있죠? 최근에 만난 적이 없습니다. 2003년인가 4년에 만난 적이 있습니다. 자, 지금 정윤회 씨와 지금 3인방이 만났느냐 여부 과거부터 계속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네. 사실 저도 좀 의아했어요. 연락을 한 번도 안 했다고 했는데 연락한 사실이 나오니까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거짓말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청와대의 해명은 예. 당시 이재만 비서관은 만난 적은 없다라고 했다는 거죠. 만난 적은 없다. 없다. 예. 즉 그러니까 이번에도 정윤회 씨와 만난 건 아니고 통화를 한 거고 일단 정윤회 씨는 지금 이 사건 터지고 난 이후에는 이재만 씨와 통화를 한 적이 있지만 그 전에서는 그때가 유일한 통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일단 정말 정확히 따지면 만난 적은 없다고 했기 때문에 거짓말한 건 아니라고 볼 수는 있지만 예. 그 부분을 미리 밝히지 않고 이제 와서 또 자기는 전환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궁색한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상당히 그 청와대의 설명은 아주 옹색하게 들립니다. 예. 뭐냐면 당시에 만난 것이 없다라는 것이 그 직접적으로 대면한 것이 없다라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계속 국회 그 문답 과정을 보면 접촉 자체가 없다는 다시 예. 말해 전화 접촉도 배제하는 뉘앙스였습니다. 오늘 그 박범계 의원도 이와 관련해서 당시의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이렇게 보면 그리고 바로 정윤회 씨는 바로 며칠 전 언론 인터뷰에서 그 최근에 박 대통령과의 접촉 없었던 것뿐만 아니라 바로 이들 그 3인방 비서관과도 2004년 그만두고 2007년 특히 완전히 그만둔 이후로부터 아무런 접촉이 없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랬죠. 예. 그것이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난 상황에서 왜 청와대가 정윤회 씨에 대해서 이렇게 디펜스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도하게 보호를 하고 나서는지가 오히려 석연치 않게 들립니다. 예. 저는 사실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왜 조응천 전 비서관을 찾아와서 정윤회 씨 전화 좀 받으시죠? 라고 얘기했는지가 사실 약간 의아합니다. 관계가 끊어졌다면 굳이 그런 다리 역할을 해줄 필요가 없었을 텐데 바로 그 부분도 좀 의문으로 남는데요. 자, 정윤회 씨가 오늘 채널A와 단독으로 또 인터뷰를 했습니다. 우리 동정민 팀장하고 통화를 한 내용인데요. 직접 한번 관련 내용을 들어보시죠. 예, 처음입니다. 그때 시사전화 사건 날 때 제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전화해서 제가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다. 그렇게 하고 조응천 비서관은 좀 만나게 해달라. 아무리 연락을 해도 연락이 안 된다. 예, 그거 한 번입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나는 그렇게 한 사실이 없는데 여쭤보니까 증거 서류를 보여주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내가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답이 없어서 제가 기다리다가 네. 조응천 비서관도 만나려고 했고. 그걸 만난 이후에 조응천 비서관한테 다시 확인을 하려고 만나려고 그렇죠. 했던 거고요. 예, 맞습니다. 자, 정윤회 씨가 그동안 언론과의 접촉을 피하다가 최근 며칠 사이 언론과 이렇게 자주 만나서 접촉을 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털어놓고 있는데 본인이 진돗개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네, 그동안 이제 자기 오늘 인터뷰의 내용에서 보면 지금까지는 대통령에게 누가 될까봐 예. 상당히 오랫동안 참아왔다. 그러나 이제 두 번째 조작이라고 본인은 표현을 하는데요. 3월 달에 한 주간지에서 본인이 박지만 씨를 미행했다라는 기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 예. 그 내용이 이제 청와대의 문건 중에 있다는 거고요. 그 내사를 했다는 거고, 거기서 일단 본인이 첫 번째 조작을 당했고, 두 번째 이번에 새로운 문건도 조작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본인이 뭔가를 밝혀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아까 이재만 비서관에게 전화를 한 경위, 정윤회 씨가 설명을 했는데, 아까 그 미행 사건과 관련해서 본인이 너무 억울해서 박지만 회장은 직접 찾아갔다. 그런데 박지만 회장이 자기가 미행을 했다는 증거 서류를 갖고 있다고 했는데 그걸 내놓지 않더라. 그래서 그러면 그 문서를 작성했다고 하는 조응천 비서관과 당시 박경정을 접촉을 하려고 했고 예. 박경정은 실제로 만났다. 실제로 만나서 당신이 작성했냐라고 했는데 부인을 하더라.
그래서 조 전 비서관을 만나고 싶었는데 만날 길이 없어서 이재만 비서관에게 부탁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지금 양쪽의 주장이 상당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지금 어느 쪽의 말을 믿어야 할지 참 답답한 그런 상황인데 두 사람의 엇갈리는 주장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얘기가 나온 부분들을 저희가 저렇게 영상으로 정리를 했는데 저희가 오프닝에서 오늘부터 카톡으로 질문을 받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질문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 질문 하나를 먼저 시청자 질문을 보고 이야기를 계속 나누겠습니다. 자, 어느 분께 질문이 온 건지 보겠습니다. 정재웅 씨로부터 온 질문인데요. 동정민 팀장에게 질문합니다. 문건의 사실 유무를 떠나서 계속 부설이 되고 있는 문고리 3인방의 거취 표명이나 사퇴 의사가 확인 것이 없는지, 사퇴 의사 표시할 경우 대통령과 실장이 재가를 할지 현재의 분위기가 궁금합니다. 아유,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저도 이분들이 계속 청와대에 근무를 할 건지 그 부분 궁금한데요. 자, 동정민 팀장 설명을 좀 해주시죠. 첫 번째 질문을 저한테 주신 건 참 영광스러운 일인데 예. 질문이 너무 날카로워서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질문이긴 합니다. 저 부분은 일단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 될지 아직까지 지금은 이제 조 전 비서관의 오늘도 민경호 청와대 대변인이 지금은 검찰 수사 전에는 다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다라고 선을 그은 것도 저런 식으로 논란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요. 어쨌든 지금 이재만 비서관이 1차 약간 거짓말과 비슷한 예. 이제 해명이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좀 궁색해졌는데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본인의 여태까지 해왔던 해명과 달라지는 얘기가 나오면 그때는 또 상황이 좀 달라지는 거라 볼 수 있죠. 자, 상황이 달라진다면 경질이나 사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이제 여론이라는 것도 있고 아직 대통령 뭐 3년이나 남았는데 저 예. 3인방만 데리고도 일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고 얘기한 거는 일단은 검찰 수사 결과에서 어떤 것이 새로 나올 때까지는 지켜보겠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고요. 예. 대통령에게 이 3인방은 사실은 가족과 같은 사람이잖아요. 네. 15년 동안 같이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만약에 이 사람들을 거취를 결정하는 건 정말로 큰 고민에 큰 결단이 같습니다. 되겠죠. 네. 자, 저도 궁금한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저희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성훈 논설위원께 질문 드릴게요. 네. 앞으로 네. 검찰 수사에서 이 양측의 공방이 계속 진행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네. 저쪽은 청와대, 그리고 문고리 3인방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버티고 있고 이쪽은 조응천 전 비서관 그리고 박모 경정 네. 사실 이 두 사람이 대립하는 관계로 갈 텐데 네. 이 두 사람이 쓸 카드 뭐가 있다고 보시나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수사와 재판은 권력의 크기보다는 예. 진실이 이길 거라고 저는 믿는데요.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마도 이 두 사람은 조응천 비서관과 박경정은 당시에 이 문건을 작성하게 된 과정 그리고 이것을 상당히 60%에 가까운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들을 아마도 이거 이외에도 조목조목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그 3인방 또는 정윤혜 씨는 이 부분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 답해야 될 의무가 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이 법리적 판단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이 박모 경정이 보고서를 처음에 썼잖아요. 썼을 때 누군가 십상시 거기 멤버가 참석했던 그 자리에 다녀온 사람 얘기를 듣고 썼다. 이렇게 지금 조응천 전 비서관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바로 이 사람이 누군지 그렇습니다. 그 모임이 어디서 열렸는지 가서 무슨 얘기를 들은 건지 이 얘기만 공개가 된다면 모든 의혹이 풀릴 거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자, 황스택 기자. 네. 지금 세계일보가에서 이 보도를 처음으로 했는데 네. 세계일보 회장이 오늘 바뀌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에서 무슨 외압이 있었던 건 아닌지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 부분도 제가 이 방송 이제 프로그램을 출연하기 전에 세계일보에 있는 기자들하고 제가 통화를 하면서 좀 분위기를 좀 알아봤는데요. 예. 지금 이제 일단 새로 이 바뀌는 부분들은 뭐 이상할 게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그 편집국 내부에서. 왜냐하면
지금 그 신임 회장으로 임명된 분이 전에 신문사에서 뭐 주필도 지냈었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내부에서 신망을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사가 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이상하지는 않은 인물이다. 근데 다만 그 시점이 왜 지금이어야 되는 것이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기자들 내부에서도 조금씩 말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뭐 저희 기자들이 바깥에서 볼 때는 분명히 대통령과 저렇게 강력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세계일보에서는 청와대에 일정 부분 사인을 보낸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박성훈 논설위원 보기에는 어떠세요? 제가 뭐 세계일보 사정을 깊이 취재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예. 대개 이렇게 송사나 수사가 직접적으로 붙게 될 때는, 이렇게 인사를 할 때는 대개 이유가, 예. 우리는 더 이상 확전 의지가 없다. 예.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청와대를 겨냥해서 그토록 강도 높은 기사를 썼을 때는 물론 추가 취재된 게 있을 겁니다. 아마도 지금 뭐 10분의 1밖에 소개가 안 됐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추가적으로 어떤 것을 제시해서 계속 이 청와대 실세들과 확전을 이뤄갈 수도 있지만, 오늘자 세계일보 사설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추호도 없었다. 예.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청와대하고 불필요한 정치적 공방을 벌이지 않겠다라는 의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세계일보가 몸을 좀 낮춘 것 아닌가, 이런 해석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번 소식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